김건희 여사가 격분해서 총 갖고 다니면 뭐하나 그런 거를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거지. 왜 총을 쏘지 않았느냐? 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보통의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라면은 이런 표현 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 총을 써서라도 그 경찰이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못했느냐? 그리고 본인에게 총이 있었으면 이재명 대표를 쏘고 본인도 뭐 하겠다. 김건희 여사가 예. 많은 국정에 개입했듯이 이번 계엄에도 깊숙이 개입이 돼 있고 역할을 하지 않았나. 예.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 누운 모습과 유사하다. 아니 어떻게 테러를 당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거를 목을 긁혔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이분도 의대 출신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 안철수 의원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치를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한민수 의원님 모시고 좀 깊게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예. 이 자리에서 뵈니까 더 반가운데요. 예. 어제도 밤 늦게까지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맞습니다. 의견을 모아 가신 건데 예. 뭐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좀 강경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봐도 저는 최상목 대행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안 하는 것은 예. 만장일치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판단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분이 헌재의 결정, 앞으로 선고겠죠.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거는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야 6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는 위헌적 내용이다. 이러면서 본인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유율배반적입니다. 예.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번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좀 인연이 깊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계속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도 이분이 청와대를 근무하던 비서관이었는데 당시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윤석열 검사 아닙니까? 당시 뭐 예.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고 최근에 본인인 경제부총리, 경제수석에 이어서 경제부총리까지 시켰으니 어떤 보훈하는 차원에서 저런 거 아니냐 예.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이 정도 되면은 저는 최상목 대행이 비상계엄에 반대를 했고 뭐 대통령이 준 그 쪽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고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한 예산 확보해라 그런 거 있잖아요. 8페이지에 적혔다는 예, 그 쪽지 있지 말씀하시는 않습니까? 거죠? 예. 본인은 그거 보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전 믿기지도 않지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이분이 12.3 위헌적 비상계엄에 좀 관여된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예. 이런 의혹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처신을 보면은요. 어제 화제가 됐던 발언이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광화문에서 아마 최고위를 그 현장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중직무유기, 그러니까 직무유기가 심각하다는 뜻인데 이 현행범으로 좀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해라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제 사실 이 발언 자체가 좀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바로 특달같이 국힘당에서 원내대표가 기자회견도 가지면서 제1야당 대표 발언을 가지고 공격을 하던데요. 저는 좀 그런 모습 보일 때마다 좀 구차스러워요. 본인들이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지금 집권당의 역할은 일도 못하면서 말꼬리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여야 합의로 3명의 후보자를 말씀하신 것처럼 다 추천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이 어떤 기준으로 두 사람은 임명하고 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이 일리가 있다.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서 권한대행으로부터 임명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20일이 넘도록 임명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적 혼란 사태가 계속 더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방조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람이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정상적인 여당이라면은 제1야당 대표의 그 말꼬리, 예. 워딩을 말꼬리 잡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도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상목 대행한테 빨리 임명해달라고 자기들도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 대행은 정말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 있고요. 이번 그 내란 사태가 종식이 된다면 저는 최 대행은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국민들이 예. 그 책임을
물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뭐 발언 얘기 나왔으니까 안철수 의원 발언만 좀 짧게 다루고 주제를 좀 바꿔볼 텐데 네. 요즘 여야 할 것 없이 발언 수위가 높기는 한데 예. 특히나 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수위가 너무 높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작년 1월에 당했던 아주 이제 불의의 사고죠. 그 테러를 당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는데 그걸 갖다가 뭐 긁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긁힌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왜 본인과는 이렇게 토론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만 토론하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나라는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얘기한 게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 눈 모습과 유사하다. 그 이제 페이스북 글에 나온 문구입니다. 제가 신문사 기자할 때 정치부장을 할 때 이분이 그때 막 새정치로 한참 뜰 때였어요. 인터뷰도 하면서 나름 참신하고 높은 뭐 좀 평가를 했었었는데 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도 정치를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작년 1월 2일 날 이재명 대표가 그 테러를 당할 때 만약에 그때 조금만 더 서울대병원에서 내 경정맥이 크게 손상을 입었다고 다 나왔습니다. 정말 1mm만 더 들어갔으면 현장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게 의사들 소견이었습니다. 이분도 의대 출신 아닙니까? 의사 출신이죠. 그러면 알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 이 당시 테러범이 지금 대법원 판결로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예,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됐습니다. 그럼 목을 긁은 사람이 15년형을 받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당에서 바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를 했는데 저는 본인하고 토론회 안 해준다고 이건 그 윤석열 대통령 여소야대로 힘들다고 군 동원에 계엄한 거나 아니 어떻게 테러를 당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거를 그 범인이 15년형을 받았는데 목을 긁혔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오늘 아침이라도 이 부분은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사과하고 국민들께도 사죄하고 이재명 대표께도 용서를 구하는 게 맞지. 이런 말을 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고 본인이 어떤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뭐 정치적인 갈등들도 높고 이런 뭐 경쟁 압력이랄까요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도 불안해하시고 또 정치인들도 사실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명백한 테러를 너무 이렇게 축소시키면서 뭐 약간 이렇게 정당화하는 듯한 이런 식의 표현이 참 또 다른 문제를 양산시킬 것 같아서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하나만 더 이건 어제 나온 그 뉴스라서 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 뒤에 김건희 여사가 격분해서 이제 경호처에 그 안에 있는 사무실에 찾아갔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나 그런 거를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거지 이러면서 굉장히 경로한 사실이 경호처 직원과 이제 경호처 차장 본부장 사이에 그 녹취나 그 자료들이 나와서 이게 영장에 지금 기재가 됐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수사기관에서 없는 얘기를 적진 않았을 겁니다. 예. 누군가가 김건희 여사의 이런 말씀을 듣고 기억을 했다가 진술을 했거나 뭐 보고하는 아니면, 내용들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녹취가 있거나 그런데 전 이 얘기를 듣고도 사실 좀 놀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라면은 이런 표현 하지도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도 보수 언론 매체를 두고 그것도 계엄 이후입니다. 그 폐간에 본인이 목숨을 걸었다. 조선일보죠.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경호관들을 질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워딩 자체가 사실이고 이 말에 담겨 있는 뜻은 왜 총을 쏘서라도 그 경찰이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못했느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에게 총이 있었으면 이재명 대표를 쏘고 본인도 뭐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거친 말입니다. 거칠죠. 거칠기도 하고 저는 그걸 넘어서서 정말 이번 그 유연적 불법 비상 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한 건가? 아니면 사회 일각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많은 국정에 개입했듯이 이번 계엄에도 깊숙이 개입이 돼 있고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상당히 짙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통의 영부인이라면은 이런 하면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경호관들 고생 많다고 위로해주고 그 절대 저분들도 집행을 하러 들어오는 경찰관도 우리 공무원이고 우리 국민이니까 다치지 않게 상하지 않게 하십시오. 총기는 그 휴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상이지 왜 총을 쏘지 않았느냐? 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특검법도 통과를 시키고 합니다마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온갖 그 비리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밝혀지는 게 맞습니다. 덮을 수도 없고요. 예. 그리고 더 수사가 된다면은 이번 계엄이나 내란 사태에서도 김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분은 민간인 아닙니까? 그 대통령과 함께 이런 유연적 계엄을 했다면 거기에 맞는 죗값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가 민간인이고요. 네. 더더군다나 당시 상황은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어 있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경호처에 가서 저런 식의 질책 내지는 어떤 본인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에 대한 뭐 분노를 표시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은 정말 실권을 좀 행사해 왔나 이런 의심을 좀 자아내는 장면이 좀 떠올라서 아마 이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 또 걱정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 기정사실화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 녹취를 여러 개 들었잖아요. 명태균 씨 연결된 그 부분에 공천 관련된 녹취. 그렇습니다. 예. 공천뿐만 아니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어디를 가십니까? 하면은 바로 일정도 바뀌어요. 명분의 일정도 바뀌고 뭐 대통령의 이 어떤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 말을 그대로 한 게 지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김 여사가 이건 보통의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관계 이거를 넘어서서 국정을 좌지우지 해왔다. 이거는 뭐 사실 맞는 거의 쪽에 사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사실에 좀 부합해 이 보인다. 역시 밝혀져야죠. 아, 이거죠.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뭐 일부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뭐 의견을 냈습니다. 뭐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또 한편 김건희 여사나 또 원희룡 전 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서 아니 몸통을 빼고 주변만 그럼 하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복현 금감원장 뭐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한계를 드러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하. 이복현 금감원장이 삼부토건 떠밀리긴 했습니다만 좀 알아보겠다고 시세 차익이 100억대라고 할 때는 이분이 제대로 이제는 뭐 윤석열 대통령 끝났다고 보고 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삼부토건 문제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최혜병 사건 때 이종호 씨라고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예.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였나요? 이분이 삼부 체크하고 그럴 때 그 여당 의원 한 분이 법사위였습니까? 이거는 골프 1, 2, 3부 할 때 3부라고 하는 정말 허황된 논리로 얘기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 결국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드러나고 있는데 이종호 씨는 누구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주범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는 뭐 아주 밀착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연락도 많이 했다는 게 밝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된 관계고요. 그런 상황에서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사건이 터졌으면은 이거는 본인이 검사 출신을 떠나서 지금의 직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하면은 성역을 두지 않고 예. 조사하고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저희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대통령께서 그때 영부인도 있었고 해외 유럽에 순방 갔습니다. 예. 나토 회의인가 갔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갔다가 귀국하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갑니다. 예. 그때 그 삼부토건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원희룡 장관도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어떤 국토부 장관으로서 예. 여러 차례 적극적인 활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연결이 없었을까? 아니 예. 없다고 한다면 저는 원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예. 더 먼저 그 소명을 하고 수사를 받는다고 입장을 밝힌 게 맞습니다. 예. 하여튼 뭐 수사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하여튼 뭐 앞으로 또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변인 맡고 계시는 한민수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